지금부터 적인을 포함한 에폭시 복합재료의 발포성 난연 미구 및 경화고 등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전기전자재료에 사용되는 에폭시 복합재료의 난연화를 위해서는 브롬이나 클로린 등의 할로겐적 원소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로겐적 원소를 사용한 난연 에폭시 복합재료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고온 가공시와 연소 시에 부식을 일으키고 특히 연소 시에 다이옥신과 퓨란 등의 맹독성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비환경적 요소를 갖고 있는 할로겐적 원소를 사용하는 난연 에폭시 복합재료는 2003년 또는 2004년부터는 그 규제가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무독성의 환경 친화적인 할로겐 프리 난연 에폭시 복합재료의 시급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에폭시 복합재료의 난연화를 위해서 인계 난연제를 적용하였고, 이 인계 난연제를 적용하였을 때의 난연 기구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에폭시와 같은 열경화성 수지는 그 경화 속도가 점도에 있어서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인을 적용하였을 때의 에폭시 수지의 경화고 등에 대해서 관찰하였습니다. 본 실험에 사용된 원재료들입니다. 에폭시는 바이페닐과 OCN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촉매로는 트리페닐포스파인과 메이턴트 카탈리스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난연제로서 3종의 적인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이 3종의 적인은 각각 민 사이즈와 실제적인 적인 함량 그리고 표면 코팅 방법이 다른 것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실험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샘플을 제작한 후에 DSC와 ARS로는 경화고 등을 관찰하였고 완전 경화된 샘플을 TGA를 통해서 열분의 온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난연성 평가를 위해서 UL94 수직 테스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UL94 수직 테스트의 모식도이고 이 UL94 수직 테스트는 먼저 5개의 샘플을 10초간 불꽃을 붙인 후 꺼질 때까지 연소 시간을 측정하고 다시 꺼진 후에 다시 10초간 불꽃을 붙인 후에 꺼지는 시간을 측정하여 그 난연성을 판단합니다. 이 방법에서 가장 높은 난연 등급인 V0 등급의 요구 조건은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경화고 등을 관찰하기 위해 DSC 측정을 한 그림입니다. 히팅 레이트에 따른 반응 피크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히팅 레이트가 빨라질수록 피크 템퍼러처가 높은 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히팅 레이트와 피크 템퍼러처를 통해서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기저 수지는 N차 반응의 전환 속도를 나타내는데 N차 반응의 전환 속도는 식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여기서 속도 상수 K는 이렇게 RNU 수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전환 속도식을 통해서 활성화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활성화 에너지가 이 피크 템퍼러처와 승원 속도의 함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앞서 구한 다이나믹 방법으로만으로도 활성화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키신저에 의해 제한된 N차 반응의 프리퀀시 벡터는 이와 같은 식으로 제한되는데 역시 승원 속도와 피크 템퍼러처 그리고 여기서 구한 활성화 에너지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저 수지와 그리고 각각의 적인이 적용된 수지의 액티베이션 에너지와 프리퀀시 팩터를 앞에서 본 식으로 구한 것입니다. 이 프리퀀시 팩터와 액티베이션 에너지로 반응의 속도 상수 K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의 속도 상수 K는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내는데 보시면 다 온도 의존성을 나타내고 이렇게 온도 의존성을 나타내는 속도 상수 K를 그래프로 온도별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110도에서 140도 구간 사이를 확대한 것이 이 그림입니다. 보시면 P3가 적용된 수지가 가장 속도 상수가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ARS로 측정된 경화 속도와 제네레이션 타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일반적으로 젤레이션 타임은 저장 탄성률과 손실 탄성률의 크로스오버 포인트를 정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110도, 경화 속도가 증가할수록 젤레이션 타임이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화 온도에 따른 젤레이션 타임의 결과를 이 표로 나타냈고, 이 젤레이션 타임과 경화 온도와의 관계를 아레니우스 플롯을 해보면 이와 같은 그래프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시면 같은 온도에서 P3가 적용된 수지에 젤레이션 타임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요. 이것은 앞서 보신 속도 상수의 결과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선들을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ARS 같은 실험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온도 대역에서의 젤레이션 타임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화 온도에 따른 각 수지들의 점도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보시면 속도 상수가 가장 큰 P3가 두 온도 대역에서 전부 다 점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인을 첨가한 복합재료의 TG의 결과입니다. 이 그림은 레진과 적인의 DTG 결과이고, 이것은 적인이 첨가된 에폭시 복합재료의 TG의 결과입니다. 이 두 그래프를 통해서 적인이 첨가된 에폭시 복합재료는 일단 410도씨 부분에서 처음 에폭시 레진만의 1차적인 무게 감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490도씨에서 500도씨 사이에서 이 적인에 의한 2차적인 무게 감소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적인이 0.5웨이트%와 2.0웨이트%로 고정된 2.0웨이트%일 때 필러의 함량에 따른 TG의 결과입니다. 필러가 86웨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차 레지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인의 함량과 무게충전의 함량이 모두 변할 때 난연성 테스트를 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Y축은 5개의 샘플을 5개 샘플의 총 연소 시간의 합인데 모두 V0 등급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적인의 함량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필러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난연성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적인 함량 이상이 되었을 때는 그다지 큰 난연 효과의 증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필러가 88웨이트% 들어갔을 때는 0.1웨이트%만의 적인의 적용으로도 V0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적인의 함량이 0.5웨이트%로 고정되었을 때 필러의 함량별에 따른 굴곡 강도와 굴곡 탄성률 변화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적인을 첨가한 에폭시 복합 재료의 연소 시험 전과 연소 후에 샘플의 원소 분석 결과입니다. 이 EA 테스트에서 주목할 것은 이 탄소의 함량이 연소 전보다 연소 후에 오히려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연소 시험 시에 많은 양의 탄소가 가스 형태로 방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XRF로 표면에 형성된 차 레이어의 무기화합물의 구성 성분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소 분석 결과로 저희가 고분자 표면에 연소 시험 시 생성된 차 레이어의 구성 성분은 대부분이 이 충전지의 성분이 실리카였고, 그 다음에 탄소 그리고 비가연성 가스 등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연소 시험 전의 샘플의 단면 모습이고, 이것은 연소 시험 후의 단면 모습입니다. 보시면 연소 시험 전에는 필러와 고분자 수지 간의 개변력 결합력을 가지면서 분포되어 있지만, 연소 시험 후에는 그 결합이 깨져 있고 곳곳에 갈라진 틈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소 시험 후에 형성된 차
차 레이어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실리카로 구성되어 있고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이 표면, 실리카 표면에 묻은 게 그래듈라 카본 등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실제 난연 테스트 후의 샘플의 모습인데 이 불을 붙였던 자리에 커다랗게 발포층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열 분석과 원소 분석 그리고 모폴로지 그리고 그간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아낸 이번 연구의 난연기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에 의해 기저수지와 적인이 분해되고 이로 인해서 에스테르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테르가 생성과 분해 반복을 통해서 탄소, 산, H2O 및 CO2 등이 발생하게 되고 또 내부에 존재하는 적인은 이와 같은 형태로 표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가연성 가스가 발생하게 되고 이때 발생한 가스가 표면에 형성된 탄소질 물질, 즉 차 레이어의 발포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차 레이어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외부의 열을 고분자 매트릭스 내로 직접 전달되는 것을 막는 열적 방어망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고 또 산소가 재료 내부로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며 열 전달 속도가 제한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재료의 열 분해 속도를 플레인 피딩 요구치 이하로 감소시켜 난연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난연제 첨가에 따른 에폭시 컴포짓의 경화 특성은 일단 첨가된 난연제의 종류에 따라 반응 속도 상수가 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이나믹 메서드에 의한 반응 속도 상수와 ARS로 측정한 온도별 젤레이션 타임의 경향이 일치하였으며 ARS로 측정 불가능한 온도 영역에서의 젤레이션 타임의 예측이 가능하였습니다. 또 본 연구의 난연기구를 통해서 난연 특성이 만족되는 할로겐 프리 에폭시 컴포짓의 조성이 확립되었고 이것은 적인과 충전재의 상승작용에 기인한 난연 특성 확보로 가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